예, 지금부터는 주제 2, 막걸리 유네스코 등재 추진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이 주제 첫 번째를 발표해 주실 국가문화유산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막걸리 유산 전략의 용인대학교 대학원 허건식 개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중국에서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이거를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현지 거를 쓰다 보니까 오타도 좀 있었고, 가장 큰 실수는 이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 문화재 관련법들이 다 개정이 됐어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 되네요.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이래에 사실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에 보면은 세계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이 있는데, 사실 유형유산만 상당히 지배적이었었잖아요. 유네스코도 이제 2000년대 넘어가지고 이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들이 가졌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재보호법하고 또 유네스코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계유산 그리고 무형유산, 이 관계하고 상당히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 개정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본법을 만든 거죠. 여러 이제 관련법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서로가 충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기본법을 얹은 건데, 아마 기본법에 대한 그 노력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건법 같은 경우가 이제 보건법 기본법 만들면서 좀 정비가 됐던 거고, 저희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쪽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도 수많은 문화재와 관련된 법들이, 이해관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개정하려 그래도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기본법에 의해서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됐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존의 이제 그 법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던 분들이 좀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기본법이 있냐? 마치 기본법이 상위법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 위에 있죠. 그 기본법에 의해서 관련법들이 움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법과 관련돼 가지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뭐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72년도에 한 거예요. 이때까지도 그렇게 큰 문제들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문화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또 세계가 유네스코의 이제 가맹국들이 지금 193개국인데 가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것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뭐 기록유산이니 뭐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막걸리와 관련된 술 부분이니까 유럽 쪽에 가시면은 그 와인 도시 뭐 지정도 해놨고, 또 와인 그 만드는 곳에 어떤 유산에 대해서 지정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무형유산을 지정하다 보니까 이 무형유산은 대부분이 동북아 지역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한중일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막걸리 무형유산 등재하려고 그랬더니, 야, 니네는 2년에 하나씩밖에 안 돼. 한중일은 너무 많아, 지금 지정된 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약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돌파구가 공동등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치는 공동등재를 안 했지만 남과 북이 등재를 했죠, 따로따로. 그러다가 씨름이 이제 공동등재를 한번 한 거예요, 남북이. 그러고 나서 그것도 억지로 따로따로 신청했었는데 유네스코 쪽에서 조정을 한 거죠. 우리 한국위원회 그리고 유네스코에 또 저기 대사로 가셨던 분이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고 있을 때니까 여러 이제 조율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해결들이 좀 잘 됐던 거고, 지금 태권도가 이제 남북이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 막걸리도 남북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 생각인데 남북의 이 물꼬는 뭐 2027년까지는 전혀 뭐 미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지금 태권도는 사실 그쪽 북한 쪽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연락 받았어요. 근데 거기도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입니다. 일단
자, 법이 이 개정되는 이제 결정적 이유가 제정되고 개정됐던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유네스코 유산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유산, 우리 이야기하는 뭐 남대문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이 뭐야 물질적인 것들이죠. 북한에서는 아니 중국에서는 물질적인 거, 비물질을 무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무형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또 그들대로 법이 있는데 일단 쉽게 설명하면 이 세계유산은 물질적 그리고 이 무형유산은 비물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정책적으로. 아무래도 그뭐 일원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비물질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형유산과 관련돼서 굉장히 빠른 정책에 의해서 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 넓은 땅덩어리 숨어 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다 정비를 끝낸 상태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방문화재까지 발굴해서 리스트를 다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인재하려고 지자체에다가 공문 내려보내서 올해 보니까 뭐 지자체에 올려라 뭐 용역비를 얼마 주겠다 뭐 조사비를 1억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막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신 지자체가 50% 대라 굉장히 느리죠. 근데 동남아도 그렇고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요. 우리가 제일 느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유네스코 유산과 관련된 법과 우리 문화재법 기존에 있던 그거와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잘. 사실 우리도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무형유산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유산 목록 100가지는 해놨었어요. 이 무형유산과 관련된 협약들이 막 이루어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급하게 100개를 했습니다. 그 100개 안에 사실 김치 들어 있었고 아리랑 들어 있었고요. 문화재가 아니었었잖아요. 씨름도 들어 있었고 말 타고 폴로 하는 그 격구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 문화재나 아니면 야 이거 우리 거야 하는 것들을 부랴부랴 100가지를 만들어서 리스트를 해놓은 거예요. 왜? 문화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무형유산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등재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무형문화재만 우선 신청을 해줘요, 정부가. 왜? 서열을 매겨놓은 거죠. 야, 국가 무형문화재도 안 해주는데 왜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해줘? 요거에 대한 반발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제가 봐도 20년 걸린 것 같아요. 이 법 개정하는데. 그리고 부랴부랴 2022년도 작년 1월부터 이제 막 시작한 거죠. 여기에 상당히 또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장애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기존 문화재와 관련된 분들이 장애인이었죠. 특히 무형유산은 예능 보유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요즘에 지정되는 건 예능 보유자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능 보유자를 지정을 안 해요.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대학에서 예능 보유자가 왜 전임 교수를 해야 돼? 라는 의문점도 던집니다. 대학은 실험 공간이지 그거를 막 지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비디오라든가 이런 상당히 첨단 장비들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과거 걸 유지한다고 보장을 못하죠. 자기도 변하는데 자꾸 칼도 다른 걸로 쓰기도 하고 그죠? 도구를 그러다 보니까 요즘 비디오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예능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이 뭐라 그럴까 권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전수 체계들도 좀 문제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을 있는 한은 또 지원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좀 다양한 어떤 문화재들은 지금 예능 보유자를 절대 지정 안 해요. 유네스코하고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관련 단체가 어디냐, 니네 그룹들이 어디냐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막걸리도 만약에 무형유산 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기구가 어디냐 그러면 한국 막걸리 협회 그리고 또 뭐 막걸리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소 또 지방 지부들이 있으면 지부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등재되고 나면 관련 단체들이 쭉 있어요. 그걸 관련 그룹들이 먹히죠. 택견 같은 경우는 한국 택견협회 그리고 택견 예능 보유자 그리고 세계 무술연맹 이렇게 세 개가 딱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죠. 씨름 같은 경우는 대한씨름협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유산체제 전환을 위해서 이제 이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산 법안에 비롯된 이 국가 유산 체제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법률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재 관련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문화유산 보존 활용 뭐 이 10가지의 관련법들을 다 바꿔야 되죠. 명칭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문화재라는 말을 안 쓰고 지금은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이 광범위하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법계 요거를 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국회나 이런 데서 이해 충돌이 막 계속 있으니까 요 부분이 좀 힘들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서열들이 많이 깨져버린 거죠. 보이지 않는 서열들이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딱 묶고 들어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본법이 이제 어떤 역할이냐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최고 구별된 헌법과 그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그 법률을 시행하는 영, 그리고 시행 세칙, 뭐 시행 규칙 이렇게 있잖아요, 장관령이. 이제 그러면서 기본법에서 정할 사항하고 또 개별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제정하기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나열식인 거죠. 기본법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쭉 나열해놓고 야 이게 혼란스럽네 이렇게 묶어서 기본법 해놓고 밑에 막 정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런 작업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한참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전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률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법이 완성되지 않은 곳. 그래서 계속 우리는 정비하고 뭘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이제 역할들이었고요. 결국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이 우리 문화재 했을 때 재와 사물 과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존, 유지 막 이걸로만 갔던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후세대로 전수. 그러니까 이거를 변하면 안 돼. 심지어 이제 막걸리 지적을 딱 해놓으면 야 옛날 맛이 아니잖아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유산으로 가는 거예요. 계승하고 이걸 활용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문화는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우리 막걸리도 많이 변했잖아요. 과거에 비하면. 근데 이걸 변하지 않게 꾹 쥐고 간다고 이게 되냐고요. 안에서 너무 보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의 흐름들을 특히 우리 요즘 뭐 K컬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서 환호하는 것이 우리의 뭐 전통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허브 국가죠, 우리는. 새롭게 가공해가지고 다시 뿌려내는 그런 어떤 문화 강국의 어떤 보이지 않는 자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반도 국가의 기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쪽에서도 저 유네스코 NGO 3개 이사를 하다가 이제 하나는 연임이 돼서 하나 안 하고 2개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면 완전 다르거든요. 중국 가서도 떵떵거리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렇게 봐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이 한국의 이 K 컬처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죠.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다 쳐다봐요. 옛날에 그 서양인들이 동양에 일본 가가지고 돌을 찾아서 뭐 하는데 그 처마 밑에 그 있잖아요. 뭐 쇠로 된 잉어가 땡땡 치니까 저게 돈가 이러면서 막 찾으러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화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이렇게 꺼내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여기 막걸리도 된다면은 막걸리 산업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오타이를 그쪽에 심천을 갔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마오타이를 막 설명을 하면서 이 백서를 마오타이 마니아들은 들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주나 봐요. 보니까 그 마오타이가 뭐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뭐 술이 됐는데 양이 얼마 안 되고 막 이야기하면서 1시간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먹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에서 사도 가짜가 많다. 진짜는 서울에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가면 이 중고로 파는 데 있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수입 상품이라 그러나요? 수입상? 거기가 진짜가 많대요. 그래서 실제 중국의 기업인들은 거기를 가서 그 술을 사온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선물로 귀하게 받았는데
아무거나 거기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사들여서 저기 구입해가지고 수출하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역으로. 그게 진짜래요.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많이 해주던데 결국은 계승 활용 미래에 대한 이제 이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막걸리가 지정이 되고 또 실제 지금 막걸리가 국가 이제 유산이잖아요, 지금은. 그죠? 국가 문화재였으니까 국가 유산인 거죠. 국가 유산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들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문화재청의 어떤 국정 과제들을 한번 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 체계 마련이라는 이거를 정책 전환을 시키니까 이런 이제 변화가 급조돼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매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막걸리 협회에서도 정부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5개년 계획을 짜잖아요. 기본 계획을. 그때 어떤 전략으로 이 국가유산법이 돌아가는지 정책이 돌아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게 5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이었어요. 이게 결정적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그 역할들을 했던 거죠. 자, 국제기준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시키겠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쪽 분야에서는 어, 지금 문화재와 국가유산과 관련된 이 용어 정비도 한 번에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문화유산, 기념물, 명승류, 천연기념물, 자연유산,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한 번에 정리가 돼버렸죠. 복잡하게 뭐 이건 민속문화재고 이거는 무슨 기념물이고 이름이 막 법이 다르니까 그래 왔었는데 한 번에 이제 정비가 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유산, 등록유산, 목록유산 쭉 있는데 요거 역시 이제 명칭들이 개선 이후에 쭉 바뀝니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유산이냐, 무형유산이냐 이런 어떤 차이예요. 크게. 그리고 앞에 등록이냐, 국가에서 한 거니, 지방에서 한 거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향토유산. 지금 향토문화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향토유산 해서 이렇게 묶은 거죠. 사실 여기까지 다 유네스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가 국가무형유산이 많은데 이것도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들어가면 되냐. 그런데 아리랑하고 김치는 어떻게 했어요?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돼요. 씨름도 그랬어요. 한참 신청서 쓰고 있는데 국가무형문화재가 돼가지고 와 있더라고. 태권도 이거 했더니 전라북도 문화재가 돼갖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구는 30년을 막막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걸리는 국가유산이잖아요. 그죠? 그 지금 30 몇 개 지금 추진하겠다. 무형유산 추진하겠다는 지금 34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단독으로 신청했을 때는 68년 걸리죠. 그래서 몇 번째에 들어갈까? 이러고 있죠. 68년 뒤에. 2년에 하나씩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략들을 좀 세워보자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이 생겼기 때문에 막걸리 협회에서도 이제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럼 무엇이 변하냐? 기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국가유산의 가치 보호. 이 가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뭐 경관과 함께 보호. 요거는 이제 자연유산과 같은 부분들일 것이고 또 다양한 어떤 보존과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가치 증진, 공동체 자산. 개인 안 돼요. 이제는. 그리고 국민의 참여와 향유. 국민들이 호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때? 뭐 이런 그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보호 그리고 다른 시책 가치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주변 환경이나 문화하고도 잘 어울려야 돼요. 이제 뒤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런 역할론을 정부나 유네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굉장히 호응도가 있죠. 그리고 지역적 다양성 존중.
야 우리 건 최고고 니네 막걸리는 아니야. 니네 짝퉁이잖아.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법제 제정에 따른 변화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정적 변화가 분명히 따른다. 행정적으로 용어들이 다 바뀌고 또 절차들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담 인력들도 이제 배치가 될 거고요. 국가유산 보존과 관리, 예비문화재 근거 마련도 이제 나올 거고 재밌는 게 이 기후변화 대응 꼭 들어가죠. 도대체 저놈의 기후변화는 뭔데 자꾸 뭐 체육 쪽에도 들어가고 음식에도 들어가고 학교 교육에도 기후변화 들어가고 모든 정책에 기후변화 들어가죠. 지금 한국에서 위원장이 지금 반기문 총장님이 하고 계시죠 지금. 그건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유산 활용진은 복지 정보 교육 홍보 어떻게 하고 그리고 유산 세계화 남북 교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유사 관련된 문화와 교류도 해야 되겠죠. 자, 국가유산 전환 정책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전환 정책들이에요. 요게 이제 여기에 예산들이 아마 다 배치가 돼 있을 겁니다.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저기 협회에서는 그 국고 확보라든가 이런 전략적인 어떤 다양한 영역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막걸리가 요 부분은 요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책들에 우리가 좀 부합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지속적으로 상의도 하고 아까 농식품 오셨지만은 농식품에서도 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좋은 어떤 정책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막걸리인데 저기 또 니을이 빠져버렸죠. 국가무형문화재 막걸리인데 이제는 국가유산 무형유산 막걸리 이제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가능화 공동체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번 세미나 발표 때 잠깐 언급 드렸었죠. 유엔에서 추구하고 있는 17가지 거기에 기후도 들어가죠. 이제는 막걸리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은 제조업에 막걸리 뒤에다가 막걸리 표지 뒤에다가 이제 표시도 할 필요가 있어요. 유엔에서 지금 하고 있는 SDGs 잠깐 그거부터 먼저 보고 갈까요? 요거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막걸리는 이 활동에 동조합니다. 라고 하면 이런 걸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무슨 뭐 기아 우리 기아 문제 있죠. 그리고 저기 뭐지 빈곤 저치 기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막걸리 병은 친환경 재수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관련된 요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막걸리 협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거 다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에서 추구하고 이 유엔에서 하다 보니까 유엔 가맹국들이 같이 하는 거고 이 가맹 단체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행사 같은 거 하면 요거 막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게 전 세계화 그리고 각 국가에서 서로가 언어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 행사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거네. 우리 깨끗한 물 써. 우리 막걸리 진짜 깨끗한 물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 물 정말 이 소중하게 하고 있어. 우리 그 운동에 참여해. 요 6번 레벨 딱 붙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스포츠 기구 뭐 태권도 연맹, 세계 태권도 연맹 이런 데도 이런 거를 해요. 여기와 관련된 막 캠페인도 하고 활동도 합니다. 물과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태권도가 왜 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그러면 시합 때 이 물 먹는데 이 용기 같은 거 우리는 이렇게 지킵니다. 시합장에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저개발 국가 태권도 사범들이 가서 이 우물도 해주고 해요. 이제 그런 활동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빈곤 저개발 국가 가서 지도해주고 이 선진국의 이 도복들 태권도장에서 나오는 도복 엄청나잖아요. 집에 안 가져간 것들. 그거 다 빨아가지고 각 협회별로 해서 아프리카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하러 가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마존 이런 데서도 뭐 뒤에 보면은 뭐 한 체대 태권도장 뭐 이렇게 써가지고 도복 입고 태권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애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활동들이에요. 이 중에 이제 기후가 상당히 큽니다. 기후 변화가. 그래서 UNFCC라고 있어요. 저희도 FCC하고 협약을 했는데 저기 하면은 막걸리 협회도 UNFCC 그 기후 협약 관련된 부분들을 한 단체들이 있어요. 한국에. 거기하고 해가지고 협약을 하세요. 그러면 UNFCC 활동을 막걸리 협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걸리 협회 소속 회원 단체들의 그 제품에다가 UNFCC 우리는 이 기후 협약에 동조한다. 이런 거를 같이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게 이제 결국은 공동체 운동이라는 거죠. 안에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문화 확대 구상 해야 되고 사실 우리 제품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상품화 해가지고 팔 것이냐. 근데 가장 큰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맛 이런 것도 뭐 있다고 하나 하지만 야 진짜 이 막걸리는 이래. 사실 태권도 보급할 때 이 태권도 사범들이 해외에 나가서 태권도 성인들 심사할 때 막걸리 주로 했으면은 막걸리 엄청났을 거예요. 그죠? 지금 220개국, 210개국이 넘는데 그 국가에서 성인 태권도 승단 심사할 때 이 와인으로 안 하고 위스키로 그 나라 술로 안 하고 야 이날은 막걸리하고 전을 먹어야 돼. 이렇게 해버렸으면 아마 막걸리에 대해서 어마어마할 겁니다. 실제 지금 한국에 이 해외 사범들 오면은 1년에 한 4만 명 정도 오거든요. 지금은 이 공식적으로 오는 사람들만 4만 명 정도 오면은 대부분이 어디 가냐면 인사동 가서 막걸리 먹습니다. 소주는. 그게 그 자기들의 그 있어요. 똑같아요. 유도한 사람들 일본 가가지고 사케 먹듯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상들, 지역 재생 뭐 재생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 요거는 이제 정부 정책들이니까 좀 고민하면서 지금 막걸리를 해서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요거와 부합되는 사업들입니다. 활용, 향유, 진흥, 자 보존 활용 조합 이런 것들, 교육, 홍보, 산업 육성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막걸리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전 세계 어떤 공동체 운동들.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둔해요 지금. 교육부도 지금 모든 교육 단체들한테 요걸 제시하거든요. 하는데 굉장히 둔해요. 좀 왜? 유엔에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야 이게 너무 크지 않아? 하는데 실제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할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정부와 산업화 고민해야 된다. 막걸리가. 요 부분은 지금 요게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커지는 사업일 거예요. 지금 관계돼서 막걸리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K유산으로서 좀 알려야 된다. 이 부분들을 K유산으로 K컬처에 그리고 K유산에 이 막걸리가 반드시 들어가게끔 홍보할 필요가 있죠. 안에서 세계화 가장 큰 거는 일단 남북 간의 관계들 그 다음에 그 각 국가 우리 지금 막걸리와 유사한 것들이 있죠. 각 나라에 그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남북 문제와 관련돼서 아 정부가 이러는데 하겠어 북한이 저러는데 하겠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가유산은 비정치적인 분야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단체에서 추진을 해서 이루어지면 그건 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라. 그거는 핑계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단체들은 이 과정에 의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단독 신청하기는 지금 너무 시간이 그러니 이걸 남북이 하기도 그러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유네스코 산하 기구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카테고리 2 기구 그러니까 유네스코 직속 기구 유네스코가 카테고리 1이면 유네스코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신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가 우리나라에 지금 4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태무형센터. 아시아 태평양 무형유산센터인데 한중일이 나눠 가졌어요. 업무를. 이 지역에서. 그 다음에 아태 교육센터. 그 다음에 지금 세계 기록유산센터. 기록유산 아시죠? 청주에 이 직지 때문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센터가 이제 들어설 거고 지금 추진단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무예 쪽에 국제무예센터. 무예 쪽에 그건 이제 TSG 영역인데 전통 스포츠와 놀이 영역의 80%가 무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총괄하는 국제기구가 충주에 있습니다. 네 개가 있어요, 우리는. NGO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렇게 그것도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그 NGO와 관련된 부분에 지금 아마 음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나 한번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세계 유산 도시 그거를 강릉에서 만들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예산 지원 안 해가지고 스페인으로 가버렸어요. 사무국이. 그게 뭐냐면 이제 단오 축제 때문에 그런 축제를 하는 도시 연합들끼리 유네스코 그 축제 인증된 도시끼리 연합을 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NGO를 했는데 강릉시장이 돈 많이 들어 안 해. 이 전 시장이 한 거야 이래가지고 날리고 또 충북에서도 그랬죠. 충북에서도 NGO가 이거 전 도지사가 한 거 아니야 안 해. 그러니까 서울로 와버렸지. 똑같아요. 이게 이제 전 정권의 뭐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막걸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막걸리 협회가 있으니까 막걸리 협회를 지금 몇 개 국가나 우리 지금 한인들이 나가 있는 그쪽하고 네트워크를 하든 해서 유네스코 NGO도 동시에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기원 유네스코 NGO 지금 신청 준비하고 있거든요. NGO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좀 재미를 봤어요. 유네스코 NGO 하게 되면 유네스코 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죠. 문화, 교육 뭐 쭉 있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체육 스포츠 분야예요. 유네스코에 상임 기구가 IOC, 뭐 피파 뭐 이런 데인데 무예 쪽은 거의 우리나라가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음식과 관련된 부분, 이 또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 이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한국 막걸리 협회가 있으면 이제 세계 막걸리 협회를 뭐 명칭을 어떻게 하든 제가 봐서는 막걸리라는 이름을 살려도 좋을 것 같아요. 살려서 그 연맹 만들고 막걸리 축제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축제를 유네스코 공식 후원 축제로도 할 수 있으니까 NGO도 만들고 막걸리 협회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들을 하시면 아마 유네스코 활동을 등재되기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에서도 좀 도와줄 거고요. 또 여기 유네스코 NGO들이 많기 때문에 많기보다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전략들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이 막걸리 NGO를 유네스코 NGO로 먼저 올리면서 그쪽에 요즘은 NGO가 이제 상임 자문기구가 돼요. 유네스코의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무형유산위원회, 뭐 체육스포츠위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위원회가 각국이 돌아가면서요. 우리로 따지면 이사회예요, 이사회. 집행위원회죠. 거기에서 결정된 게 총회로 올라갑니다. 뭐 체육 같은 경우는 미넵스라 그래서 세계 장차관 회의 때 올라가고, 그죠? 모든 안건들이. 그래서 193개국의 이게 안건들이 내려가죠 또. 그러면은 이 막걸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해서 유네스코 NGO도 동시에 추진해라. 그래서 이 유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해라. 그거에 대한 선례가 우리나라에서 어디였었냐면 택견했던 충주예요. 충주가 세계 무술 축제를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수안보 축제, 충주 무술 축제 이러다가 2000년에 이제 한국 방문회가 오니까 국제 축제를 한 거죠. 세계 축제. 온 나라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무술 연맹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형유산을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무술이라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야, 무술도 넣어줘야지 해가지고 그래서 택견이 된 거예요. 그때 무형유산이 바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유네스코 NGO 역할을 하면서 치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 회의를 가보니까 막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이 무형유산 등재할 때 관련된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자문기구에 물어봅니다. NGO에다. 야, 요거 진짜 맞아? 요거 괜찮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활동도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유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습니다. 뭐 축제하는데 뭐 노마드 게임이라 그래서 유목민들 축제가 또 들어갔어요. 축제 2번 하고 유네스코 등재돼 버렸어요. 축제 2번 하고 이 유목민 체육대회가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도 딱 됐어요. 그게 왜요?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막걸리 같이 연계해도 좋죠. 그런 축제 때. 그런 유산들하고 움직여줘야 돼요. 안에서. 또 김치 움직이는데 막걸리 또 같이 움직여주고 이런 식의 역할들.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네스코 NGO를 동시에 좀 추진을 해라. 막걸리 협회에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국내 막걸리 축제가 있는데 이걸 국제 축제로 좀 승화도 시켜보고 민주평통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해외에 민주평통 무슨 회의 있을 때 뭐 이렇게 방문도 좀 하게 해달라. 뭐 LA 막걸리 축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고민들을 해라. 그러면 그거를 막걸리 협회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하려 그러면 힘들어요. 승인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승인만. LA 쪽에 한인회 얘기해서 막걸리 축제 해라. 그러면 기본적인 안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국내에서 이제는 세계로 좀 가자. 막걸리도 자꾸 안에서만 이렇게 움츠리지 말고 좀 협회나 이런 데서 또 젊은 층들 또 좀 개방적인 분들은 과감하게 좀 바깥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전개하고 축제 때도 그리고 차별화된 이미지 만들고 또 우리 코로나 때 한번 경험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추진하면 제가 그때 세미나 와가지고 그 키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그때 그 뭐죠 UC 버클리에 가가지고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이제 한인 교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막걸리 키트가 있다. 그 미국에서도 팔 텐데 했는데 일부만 알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 유학생들한테 막걸리 파티를 할 수가 있겠네? 가게 가서 뭐 그것도 주문해 가지고 사 먹었는데 한인 식당에서 주문해서 사 먹었는데 이제는 교수들이 집에서 그 키트로 해가지고 막걸리 만들어서 한인 유학생들하고 파티를 해도 되겠네? 뭐 이런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키트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이 좀 필요하잖아요. 상품도 필요하고 이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연구 프로그램, 경영 운영 프로그램이 이제 자문위원들이든 또 전문가들을 잘 조화롭게 조직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국가유산기본법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폭이 이제 세계로도 맞을 것이고 또 국제 활동하는 것이 국내 활동으로서 또 인정받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네. 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막걸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막걸리에 대한 모르겠어요. 제가 세미나 끝나고 뭐 태권도 협회도 가서 이야기해보고 막 이러는데 홍은 굉장히 좋아요. 막걸리에 대한 이미지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류 무형유산이나 유네스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막걸리가 유네스코 유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신 우리 허원식 교수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